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완전 자동사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자, 이 편이 12편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 편 한 편 볼수록 정말 내가 영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용어들을 개념을 잘 몰라서 영어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런 용어들을 잘 모르니까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되게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오늘 배울 내용은 문장의 오형식 중에서 완전 자동사입니다. 전편의 11편에서 제가 이제 보어의 유무 또는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1형식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1형식을 보는 데 있어서 대략적인 설명을 했지만 1형식에서 여러분이 1형식인지 2형식인지 3형식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문장을 위주로 제가 이 강의 2편에서는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꼭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완전 자동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자동사. 전편에서 선생님이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 자동사와 타동사의 어떠한 이렇게 개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어떠한 문장 성분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사와 타동사, 그 다음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가 차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어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가 차이가 지고, 그 다음 자동사와 타동사는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갈린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완전 자동사는 보어와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형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어와 동사만으로,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 문장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동사를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럼 완전 자동사의 종류에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반적인 완전 자동사는 잠자다, sleep, get up, walk, 그 다음 run, stand, sit 이런 것들이 이 완전 자동사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데어리즈 구문이에요. 데어리즈 구문은 요 대략적인 이 네 가지의 설명이 마치고 난 다음에 데어리즈 구문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비동사의 의미에 따른 문형 변화라 그랬는데 요것도 이제 차례차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해석에 유의해야 할 완전 자동사. 요렇게 이제 네 가지로 중점적으로 두 번째부터 데어리즈 구문부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데어리즈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책상이 거기에 있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책상이가 주어죠. 그래서 a desk, 하나의 책상이 있습니다. is를 쓰겠죠. 그 다음 거기에는 there입니다. 그래서 a desk is there 이렇게 씁니다. 책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다라고 할 때 이 거기에는 거기에라고 쓰는 것은 장소를 나타내죠. 우리 장소를 나타낼 때는 뭡니까? 네, 장소, 방법, 시간, 이유 등을 나타낼 때는 부사로 얘기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is there에서 there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사는 문장 성분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야 거기에 책상이 있니 없니? 라고 물어봤을 때 책상이 있어. 이러면 거기에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겠죠. 이래서 a desk is 까지만 해가지고 이것이 완전 자동사로 됩니다. there는 부사가 돼요. 이 문장에서는. 그런데 there를 앞에다가 갖다 붙이게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책상이 거기에 있어. 거기에 책상이 있어. 똑같은 말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앞으로 갔고, 그 다음 주어와 동사, is와 a desk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대어를 어차피 부사였고, 문장을 시작하는, 문장을 유도하는 유도부사다라고, 자, 이렇게 대어리즈 구문을 이름을 붙여놨어요. 유도부사가 이끄는 문장. 그 유도부사가 뭐라고요? 대어입니다. 그래서 이 대어는 이제 대어가 앞에 그러니까 쓰면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안 합니다. 그냥 책상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문장을 한번 볼까요? 한 남자가 운동장에 서 있습니다. 를 영어로 해봅시다. 그러면, A man stands on the playground.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요. 자, 유도부사로 어떻게 합니까? 대어가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A man stand. 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랬습니다. 말이 되죠? 그죠? 그럼 on the playground는 뭡니까? 얘가 부사라고요. 대어로 이렇게 말했듯이 이거 on the playground는 구로 말했죠. 장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뭐가 있다 없다를 나타낼 때 이 비동사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stand도 앞에다가 there를 써가지고 there stand a ma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여기서의 there는 뭡니까? 문장을 유도한다. 그래서 유도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도부사의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동사나 비동사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다가 대어를 딱 붙이게 되면 이거는 문장 형식에 아무런 어떻게 도움이 되지 않고 문장을 그냥 유도한다. 그래서 유도부사가 되고 주어가 a man이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stand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완전 자동사예요. 그래서 대어리즈 구문은 일형식이 되는 거예요. 역시 자, 이 비동사 대신에 뭐 stand, 뭐 stay, sit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대어가 앞에 있으면 이건 일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비동사의 의미에 따른 문형 변화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볼까요? He is a policeman 이랬습니다. 그는 경찰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비동사, 비컴동사, 지각동사 특히 비동사가 뭐뭇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완전 자동사인데 뭐뭇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동사 하나만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 하나만으로 그 뜻을 정확하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어서 뒤에 보충해주는 말이 온다. 그게 보호라 그랬어요. 이렇게 보호를 취하는 문장은 불완전 자동사에 해당하고 이것이 이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비동사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뭐가 있다라고 하면 일형식이 되는 거고요. 뭐뭐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형식이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호로 명사나 형용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동사 다음에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쓰거나 막 here나 there나 이렇게 부사가 오게 되면 일형식이 되는 거고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가 오면 이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걸 이제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여러분이 나중에 뭐 회화를 할 때도 이게 뭐가 왔네. 그래서 이렇게도 쓰여. 이건 어떤 뭐냐면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야. 문장 형식으로 따지면 이건 이형식이겠지, 일형식이겠지. 이렇게 스스로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영어 회화를 뭐냐면 먼저 배운다고 해도
사람이 이해력이 부족하면, 그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면 세월이 가면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이러한 어법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뭘 먼저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판단하겠지만 선생님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he is happy라 그랬어요. 그는 행복하다 이랬습니다. 행복한 상태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는 1번은 명사를 썼고 2번은 형용사를 썼어요.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가 오면 이 비동사를 가진 이 문장의 문형은 이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봅시다. 3번에 he is in his room. 그는 그의 방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in his room은 뭐가 되죠? 네, 부사 구가 되는 거예요. 뭘 나타내주기 때문에? 네, 장소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이 몇 형식이 되는 거예요? 1형식이 되는 거예요. 부사가 오면 1형식, 명사, 형용사가 오면 2형식이 되는구나. 요거는 이렇게 구분을 안 하면 이제 밑줄을 쳐놓거든요. policeman이나 happy를 써놓고 다음 중 밑줄친 부분과 같은 문장 형식으로 쓰인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가요. 아니면 자, 문장 성분으로 같은 문장 성분으로 쓰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가고 하나는 policeman에 밑줄을 쳐놓고 하나는 in his room에 밑줄 쳐놔요. 하나는 보호고요. 하나는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1번은 보호고요. 3번은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른다면 헷갈려. 그게 그건 줄 알아요. 네. 여기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가 나타나고 이렇게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 뭐냐면 더 높은 어떤 고차원적인 어떤 판단 기준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착실하게 차근차근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4번을 보죠. He stand in his room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는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어요? 그의 방에 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in his room은 뭐가 됩니까? 부사가 되는 거죠. 부사 구가 돼서 얘는 1형식이에요. 주어 동사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5번을 한번 봅시다. 5번은 he stands calm 이랬습니다. stand 다음에 뭘 썼어요? 형용사 calm을 썼거든요. 그는 가만히 서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stand 다음에 뭘 썼어요? 형용사를 썼어요. 이렇게 어떤 동사 뒤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자, 이것은 명사나 형용사는 어떻게 됩니까? 보호가 될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어 동사 보호가 되는 이 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문장의 형식은 쉬운 것 같지만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게 그거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거나 찍게 되죠. 네, 이해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해석에 유의해야 할 완전 자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atter라는 단어가 있어요. matter가 원래 명사로서는 무슨 뜻이냐면요. 일, 사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동사를 쓰게 되면 네, 다른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일형식의 동사로 쓰면 다른 뜻이 되는데 조금 있다가 그 다음 do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냐면 뭐뭐 하다라고 할 때는 얘가 이제 뭐 3형식 이상이 되는데 이게 일형식의 동사로 쓰게 되면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count. count는 여러분이 뭐 세다, 그지 계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형식으로 쓰게 되면 뜻이 달라져요. 그 다음 work. work는 원래 일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일형식의 동사로 또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 last. last는 부사로 마지막 아니면 형용사로 마지막 뭐 last chance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 last 동사로 일형식의 동사로 쓰면 또한 뜻이 달라져요. 한번 뜻을 한번 볼까요?
일형식으로 쓰게 되면 다 완전 자동사로 쓰게 되면 matter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고 do는 충분하다는 의미가 되고 count도 역시 중요하다. 그 다음 work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 last는 계속되다, 지속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말을 가로 안에 단어를 사용하여 영어로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너의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합니다. 그럼 영어로는 그것은 it이 되고 중요하다가 뭡니까? matter란 얘기죠. 그래서 it matters. 그 다음 in your busines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in your business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만 이렇게 나타내는 일형식이 되고 그게 중요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것이라고 하면 원래 it을 쓰는데 that을 쓰기도 해요. 회화에서는. 그래서 뭐뭐일 것이다는 will이 되고 충분하다는 의미로 뭡니까? do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they will do 이렇게 씁니다. 자, 여러분이 그냥 단어를 외우면서 그냥 뜻을 하나로 어떤 뜻의 하나로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중에 어떤 이렇게 품사 하나로 외우게 되면 되게 뭡니까? 나중에 그 심층적인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단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는 뭘 쓰고 어떤 경우에는 뭘 쓰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 문장 형식 중에서 완전 자동사 형식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오늘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불완전 자동사 이 형식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튜브 주소창에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아하 잉글리시라고 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제 얼굴이 첫 번째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꿀잼 영어 아하 잉글리시라고 어떻게 그 창이 나오고 그 창에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완전 자동사에서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불완전 자동사에 대해 자동사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